그 다음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말간에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리죠. 이번에는 찰리 먼고옹께서 작고하시는 바람에 워런 버핏 동이랑 그 옆에 찰리 먼고옹 대신에 그레 가벨 부회장이 앉아서 진행했는데 뭐 그 웃으면서 실수로 이제 그레 가벨 부회장한테 찰리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게 끝났고 내년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끝났죠. 근데 이제 좀 내용을 보면은 일단 버크셔스의 주주총회 이렇게 5월에 열릴 때는 분기 보고서와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데이터 보면은 버크셔스가 이번에도 사상 최고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 분기 말에 1,820억 달러 현금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 말에는 이게 2천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버피동께서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2천억 달러면은 거의 250조 원 아닌가요? 300조 원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이제 환율 때문에 현금이 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부채만 각 투자해도 정말 가파르게 현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 증가하는 데에는 주식 포지션을 조금 줄이시고 계시죠. 특히 애플을 줄인 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애플을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난 분기, 2023년 4분기에 1% 매도했을 때 외에도 한 번 그 팬데믹 당시에 애플 지분을 소폭 매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실수였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애플은 세계 최고고, 내가 그걸 왜 팔았나 모르겠다. 오히려 사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매도를 조금 하셨습니다. 2016년 1분기에 애플을 처음으로 매수하시고, 약 60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두 분기 연속 매도한 거는 처음입니다. 지난 분기 13F에서 확인된 바로는 애플 1%를 매도한 게 나타났고 전체 지분에 그거는 결국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이번 1분기에도 전체 지분의 13%를 매도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포지션을 이제 투자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비중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계속 매도하는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 워낙 뭐 비중이 많으시니까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버피동께서는 애플의 매도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인세율이 뭐 21%, 그런데 이제 28%뭐 그런 식으로 인상되면은 세금 더 내야 하니까 우리가 이때 애플 진작에 매도한 거를 시장은 아니 이 투자자들은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쨌든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이고 워낙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안 좋게 평가하면 시장에 영향이 가니까 일단 좋은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확실히. 올해 2024년 말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포지션은 애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레가벨 부회장이 이 CEO 자리에 오른 그때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계속 부유할 것이다. 그리고 애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도 더 좋은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일단 애플을 어쨌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5월 15일 이후에 나오는 1분기 13F 파일에서는 이미 다 시장이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다음 2분기에도 과연 애플을 지금도 좀 매도하고 계실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버크셔서의 과거 매도 패턴을 보면은 항상 한 번에 매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이렇게 대규모 포지션을 구축하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버크셔서의 비중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 근데 과거에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버크셔서의 초대형 이 매도 사례가 BID에서 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 BID에서 BID도 원래 버크셔서의 포지션에 탑 10 안에 들던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2022년 한 7월, 8월 그때 14년 만에 BID 주식을 처음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까지 전체 지분의 60%를 처분했습니다. 근데 항상 바로 팔진 않고 계속 조금 계속 파시는 거죠. 그 당시의 패턴을 보면은 과거에 다른 기업들도 좀 그랬던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애플도 이렇게 매도를 조금 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 BID를 매도할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BID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찰리 먼거 부회장이 매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기업 두 개는 BID와 코스트코다. BID는 내가 말을 들었지만 코스트코는 찰리 먼거의 말을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평가를 내리셨고 이 BID 계속 매도할 때도 찰리 먼거 그때는 살아 계셨는데 이제 뭐 작년에도 어디 팟캐스트나 인터뷰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BID의 CEO 왕찬푸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과 과거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1위로 올려놓으셨던 제걸치 CEO의 조합이다. 그런 식으로 극찬을 했었고, 뭐 BID는 기적 같은 기업이다. BID가 중국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앞선다. 이렇게 긍정적 코멘트 많이 하셨는데, 근데 계속 매도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면서. 애플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뭐 우려하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애플이 만약에 지난 실적 발표에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또 워런 버핏 계속 파시고 뭐 실적도 안 좋았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됐겠지만 일단은 애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AI 전략에 대해서도 곧 공개할 거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이 주식에는 내러티브가 좀 두 개가 지금 대립하고 있죠. 워런 버핏 동께서 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대 AI가 결국 애플을 뒤집을 것이다. 이야기인데 당장 내일 5월 7일 한국 시간으로는 5월 7일 밤 10시입니다. 여기 마음 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던데 애플 펜슬 그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이패드 한국 시간 밤 11시에 아이패드 신형 공개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M4 칩을 이제 개발했으니까 M4 칩 기반의 애플 최초의 AI 하드웨어로 이번 신형 아이패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마 내일부터 애플이 뭔가 좀 AI 관련한 시연을 아이패드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있고 결국에는 또 다음 달 6월 11일 날 이 세계 개발자회의 WWDC 24에 좀 더 다양한 이제 뭐 시리 관련한 거나 아이폰 관련해서 AI 전략 그때 공개하는 게 버피동의 매도를 조금 메꿔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외에도 현재 세간의 화두인 AI에 대한 질문이 그 주주가 했죠. 그래서 AI에 대해 평가하셨는데 AI는 결국 핵무기와 비슷하다. 그런 총체적 종합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AI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AI 관련한 사기는 역대 최고의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버피동께서도 이제 자기를 본따 만든 이미지 생성이나 그런 걸 보셨는데 이게 다 뭐 스캠이나 그 이제 그 뭐라 하죠? 그 보이스 피싱 약간 그런 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AI를 핵무기에 비유하셨는데 핵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 인간은 진이를 병 밖으로 꺼냈고 그 진이는 최근 끔찍한 일을 하고 있으며 진이의 힘은 나를 두렵게 한다. 그리고 그 진이를 다시 병 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고 AI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램프 속에 잠자고 있던 진이를 인간이 꺼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AI는 엄청난 긍정적 잠재력과 엄청난 부정적 잠재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 버크셔스의 주주총회를 좀 영상을 다시 그 새벽이었어서 라이브를 좀 보다 자고서 그 다음날 봤는데 주말간에 그레가벨 부회장이 이번에 답변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찰리 먼거께서 원래 많이 대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레가벨 차기 CEO가 확정됐죠. 옆에서 이제 많은 답변을 대신 해주셨는데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주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서의 에너지가 왜 자꾸 가스 발전에 투자를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레가벨 CEO가 그레가벨 차기 CEO죠. 그레가벨 부회장께서 이제 구체적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탄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로 전환을 계속하지만 고객들에게 가스는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참 좋지만 당장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경제성이 안 맞아서 천연가스 발전을 써야 한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버크셔서의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분야엔 엄청나게 빠삭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바람이 계속 불 때는 좋지만 만약 다음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은 버피동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건데 태양광은 절대로 유일한 전기 공급원이 될 수 없다. 하고 그 뒤에 이제 그레가벨 CEO가 그레가벨 자꾸 CEO라고 합니다. 이 부회장께서 또 덧붙이셨는데 당장은 이 친환경 에너지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현재 이 배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ESS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다수가 4시간이 한계다. 그러니까 태양은 낮에 떠 있고 인간들이나 발전소는 밤에도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태양광, 이 배터리를 통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결국에 고객들한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가스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셨고요. 그다음 미국 외 국가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나오셨는데 어, 일본만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일본 상사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낮다. 근데 한 국가가 더 나왔는데 캐나다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캐나다에 버크셔 서웨이가 투자할 만한 초대형 기업은 대기업이 없어서 좀 애매하지만 지금 한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캐나다에 어떤 기업 투자하시는지 캐나다에 또 금융 기업들이랑 유틸리티 기업이 많은데 그런 쪽에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이건 과거에 그 뱅가드의 창업자 존 보그론께서 이야기하셨던 거랑 거의 일치하는 말인데 미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미국 외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다. 존 보그롱이 과거에 하신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타 세계에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미국에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버피동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그 투자의 레전드 구루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버피동께서 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세계 최고 역사상 최고의 올타임 넘버원 투자자이신데도 항상 왜 최고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에도 본인의 투자 실수에 대해 반성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주주 서한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틸리티 기업의 규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다. 그거에 대한 실수를 인정한다. 뭐 그런 발언을 써놓으셨었는데 이번에도 투자 실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 예전부터 이거 누가 샀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산 거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지만 버피동께서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100% 자신의 결정이었고 상당한 손실을 입으며 모두 매각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설틴F에 다 매각한 걸로 나올 그렇게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분명히 과거에는 파라마운트에서 만드는 영화 보고 TV 보고 했지만 확실히 세상에는 더 이제 유해한 컨텐츠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정말 미디어 컨텐츠 전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배우셨다 하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를 통해 이 손실을 통해 1, 2년 전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더 가난해졌다고도 생각한다. 라면서 정말 이렇게 투자에 실수해서 항상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또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뭐, 결국 실적 발표도 함께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실적이 이번에 보험 사업부 또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BNSF 철도 사업은 최근 다 어려움 겪고 있다 보니까 BNSF는 저조했고, 하지만 보험 사업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주가는 조금 프리마켓에 0.78%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애플이 마이너스 0.5% 오늘 프리마켓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을 소폭 매도하신 게 계속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애플 계속 보유할 것이다. 애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보다 더 좋은 우리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거의 뭐 4대 비즈니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애플 오늘 다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내일 아이패드 공개하는데 설마 오늘 하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그레가벨 그 부회장의 인사이트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지 버노바입니다. 그레가벨 부회장께서 천연가스 발전을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다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답이 없다 이거죠. 경제성이랑 신뢰성이 떨어져서 가스 발전이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의 가스 발전소 다 지 버노바의 가스 터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스 발전소들 다 지 버노바가 계속 서비스 수리해주고 있고요.
그레가벨 부회장께서 고객들에게 가스는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니까 앞으로 약간 이런 천연가스 어, 터빈 만드는 지버노바나 아니면 진짜 천연가스 기업들은 제가 추후에 조금 찾아보고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